안녕하세요. 4살 그리고 내년에 태어날 둘째까지 평범한 두 아이 엄마예요.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리뷰 아닌 리뷰로 조잘조잘 떠들고 함께 취미를 공유하고파서 시작하게 됐어요. 특히 제가 관심 있게 읽는 책은 경제 관련 책이라 지식을 나누면서 저도 공부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엄마 주식 사주세요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메리츠 증권의 존니 대표가 쓴 책이더라고요. 9월부터 아동수당이 나왔잖아요. 맘카페에서 보니까 5년 적금이자 5%까지 주는 은행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주식이나 펀드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름 나의 선택에 대한 확답을 받은 것 같아서 명쾌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월 10만원씩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19세가 되어 독립시킬 때 미천을 지어줄 부모 마음으로 꾸준히 넣어주고 있었는데 책을 보면서 둘째가 태어나면 주식으로 사줄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에 살면서 한국의 교육이 맞는지 저도 확신이 들지 않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우왕좌왕하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는 한국과 미국의 교육의 차이를 보니까 나름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됐어요. 괜히 내 아이만 놀려가지고 나중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러다 자존감이 떨어져 섣부른 포기를 하지 않을까?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부모라면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교육과는 아이가 행복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삶이거든요. 사실 이것저것 부모 욕심에 아이 등 떠밀듯이 교육을 해도 본인이 관심 없으면 다 헛돈 쓰느라는 걸 저희 세대가 다 몸소 경험한 삶이잖아요. 아이가 행복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건 저희 부부가 늘 고심하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이가 성인이 되면 독립시킬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독립을 시켜놓고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늘 불안해하며 살 수 없으니 그 전에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 부모 세대라면 자식 덕 보며 살 생각들 안 하시잖아요.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기 싫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노후 준비를 해놔야 아이들에게 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빠듯하게 살림하다 보면 노후 준비는 사실 후순위로 밀리는 건 저희 부부뿐만이 아닐 거예요. 지금 당장 지출이 급급한데 노후는 좀 여유 있으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다 같은 생각이죠? 근데 좀처럼 여유가 오질 않네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요즘 점점 나이를 먹다 보니 중년에서 노후가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 미천처럼 저희 부부는 10만원씩 세제적격 저축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었는데요. 그 금액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각해본 방법은 아직 노후가 되려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꾸준히 주식을 한 주씩 사서 나중에 노후가 돼서 한 주씩 팔면서 생활비로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책을 읽다 보니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니더라고요.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한 번도 시도해보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들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없다라는 소리를 너무도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책을 읽고 변화가 생긴 건 주식을 사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자가 말하는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은 그 같은 현실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는 걸 알았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대부분 사람도 얼마 벌고 얼마 잃었단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건 단기간의 차익을 바라보고 하는 거라 투기의 목적이지만 당장이 아닌 시간의 장목 끼듯이 견디는 것이 투자더라고요. 물론 무조건적인 기다림이 수익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 알아요. 제 친구조차도 머리 아프다고 손살을 치면서 적금 위주로 가입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자가 말해주는 한국과 미국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아세요? 오히려 미국 사람들은 예적금보다 주식이나 펀드 그리고 채권 같은 것에 비중이 60%가 넘는다고 해요. 내 피 같은 돈 잃는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미국 사람들 역시 투자되는 돈이 금쪽 같은 돈일 텐데 왜 그들은 그런 금융상품을 선택했던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원금 보장이란 고정관념을 깨야 비로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꼬꼬매였을 때 아이스크림 50원 주고 사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이스크림을 정가 주고 사 먹으면 얼마인지 아시죠? 만약 그 시절 제가 예금에 1,000원을 넣고 지금 만기돼서 찾았다면 결국 아이스크림 20개를 포기한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은 하나 가격인 거잖아요. 주식을 살 때 또 한 가지 고민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이밍이 확신이 들지 않아가지고 주저하게 됐었거든요.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민감한 상황이어가지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하는 거를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나서 시작해야 하나라는 고민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증권사 대표가 맡고 있는 대표라도 알 수 없는 것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네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주식을 한 주 산다는 건 그 기업의 지분을 갖게 된다는 거고, 그 기업이 내가 알고 쓰는 기업이면 분석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선호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주부라면 다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상품이 인기라면 내 주식은 오르는 거고, 그 상품이 안 좋다면 회사가 안 좋은 상황일 테니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회사가 계속 성장하면 내 주식의 지분도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사고팔고 하는 과정이니 어떤 날은 오르고 어떤 날은 내리지만 하루하루가 쌓이면 오름세가 가고 있다는 게 주식시장의 그래프래요. 그리고 기업에선 투자하는 돈이 많으면 더욱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니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내 피 같은 돈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넋놓고 볼 수 없으니 꾸준히 이런 기본 철학을 가지고 공부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시작이 어렵지 막상 스타트를 끊으면 저절로 관심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넘쳐나는 정보에 사는 요즘이지만 자기만의 철학을 갖고 산다는 건 꽤나 중요한 일인 만큼 저도 엄마가 처음이고, 그리고 또 해나가는 입장이니까 정답은 아닐 테고, 늘 선택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 그래도 먼저 한 사람들이 경험이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건 그나마 책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노후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같이 공유 좀 해봐요. 그럼 다음 책 들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